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학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검수완박이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된 기사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된 이 뉴스를 분석해 드리겠는데, 우선 5월 9일 이제 마지막 날 청와대에서가 아니라 서울 시내 모 호텔에서 지내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5월 10일 날 취임식 마치고 양산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양산, 이 동네 사람들만이 아니고요, 외지에서 아주 먼 데서 온 사람들까지 최근에 발길이 굉장히 부산해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주민들이 야, 이렇게 가면 굉장히 좀 시끄럽고 복잡해지는 거 아니냐, 싫어하는 주민들도 좀 생겨나고, 이러한 현지 분위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최근에 말이죠, 이삿짐도 들어가게 되고 또 이 완공이 됐다는 게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전부 다 알려졌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지인의 발길이 많이 지금 늘어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을 안길 입구, 그리고 평산마을에 있는 경로당 마을회관 앞에는 언제부터인지 안길 출입 금지, 외부 차량 주차 금지, 이런 표지판까지 생길 정도로 외부인들이 많이 오고 있다고 그래요. 더군다나 주변에 통도사가 있어요. 이 통도사는 워낙 여러분들 뭐 유명한 사찰이라는 거 다 아시기 때문에 별도의 설명이 안 해도 될 거예요. 그래서 이 통도사, 뭐 이 불교를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양산에 가면 통도사 들으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제 통도사에 가시는 분들도 최근에 말이죠, 이 양산 마을까지, 양산에 있는 평산 마을까지 가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통도사라고 하면 대한민국 3대 사찰 중에 하나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양산 마을에 본래 사는 주민 수는요, 45가구에 한 10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조만한 동네라고 하는데, 또 이 통도사만 있는 게 아니고 마을 뒤에는요, 영남의 알프스라고 불리는 높이의 1081m의 영축산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또 산에 오는 사람들도 여기 평산 마을을 방문하고, 그리고 주변에는 말이죠, 이 불경을 대표하는 놀이공원 중에 하나인 통도 환타지아가 있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사연으로 외지 방문인들이 요새 수백 명씩 몰려들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부산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이 관광지로들이 떠오르고 있다라는 그러한 이 분위기의 이 보도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지금 요즘 마음이 좀 어수선하다고 합니다. 자,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된 기사인데요. 바로 이제 내일 JTBC에서 손석희 순회 특파원과 문재인 대통령의 대담 내용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틀에 걸쳐서 보도하게 되는데요. 이 JTBC 시청률을 높이려고 사전에 예고편을 5개 정도를 공개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공개하고 있는 내용 중에서 제일 크게 지금 뭐라고 그럴까요?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 예고편 중에서요, 이 문재인 지킨다는 발언, 그러니까 이 문재인 지킨다는 것과 관련해서 손석희 대표가 문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 보호해야 된다, 이런 여론, 이런 게 있는데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용이죠, 뭐. 그러니까 손석희 앵커가 별로 신경 안 쓴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뭐 누가 와서 지켜줍니까? 이 얘기가요, 가장 큰 지금 화제를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이 영상 제목은 문 대통령 지키기 논쟁에 관하여, 이러한 영상에 대한 예고 영상이에요. 자, 이 영상이 공개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 친문 강성들, 그리고 또 이재명 지지자들, 이렇게 내가 누구를 치냐에 따라서 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지금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친문 커뮤니티 회원들은요, 문재인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한 주체가 선거 때만 문푸팔이 하는 그런 일부 민주당 정치인들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전 후보를 지지 않았던 문재인 대통령 팬클럽 젠틀 제인 회원들은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비판하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친문 강성들은 이재명 지지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재명은 반문이니까. 자, 이러한 사람들, 그래, 팬클럽 젠틀 제인 회원들은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실 줄이야. 문 대통령은 다 알고 있었다. 문프 마케팅 좀 그만해라. 그리고 이 본진, 즉 민주당 폭파한다.
속이 후련하다 이런 댓글들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커뮤니티에서도요. 누가 누구를 지키냐 선거 때마다 문 대통령과 찍은 사진으로 포스터 만들던 정치인들이 생각난다. 그리고 이번 대선에서 문 대통령 지켜야 한다면서 이재명 뽑으라고 했던 정치인들에게 하는 경고다. 이 지방선거 앞두고 문포팔이 하지 말라는 뜻으로 읽힌다. 이러한 반응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부 또 친문 지지자들은요. 문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거나 아니면 선거를 앞두고 문 대통령과 찍은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정치인들을 찾기도 하는데요. 먼저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에 출마했다고 선언한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있습니다. 이 박주민 의원 어제 그제죠. 22일 날 트위터에 문 대통령하고 2016년도에 찍은 사진을 올리고 거기에다가 뭐라고 적어놨냐면요. 박주민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문재인이 내민 손 이렇게 적었어요. 이걸 보고 네티즌들은 답글에서 뭐라고 썼느냐. 선거용이죠. 뭐 대담 예고 영상을 캡처해 올리면서 대통령 이야기는 하지 마시라. 이재명 지지하다 선거 때만 문푸팔이. 아쉬울 때마다 문푸 찾기. 이렇게 비난 입장문을 내놓고 있어요. 지난 2월 이 민주당 선대 본부장이었던 우상호 의원도 이 문 대통령 지키려면 이재명 뽑아야 한다. 이렇게 여러 차례 얘기했잖아요. 이러한 사람들을 말하자면 문푸팔이다. 그래서 비판하는 네티즌들의 글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요. 또 이재명 지지자들은 이거를 뭐라고 또 평가하고 있느냐. 이재명이 아닌 윤석열을 뽑은 친문들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다. 이렇게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은 문 대통령 발언을 평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러한 문 대통령의 발언은 참 안타깝다. 그러면서 이거는 윤석열 후보를 뽑은 이재명 후보가 아닌 윤석열 후보를 뽑은 강성 친문 지지자들에게 한 말이다. 이렇게 해서요. 지금 재명인의 마을이 이제 팬카페인데 여기에 이 재명인의 마을 이 커뮤니티에 여성 이 시대 회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올리고 있느냐. 문파들 이야기하는 거, 문 대통령 팔면서 민주당 와해가 목적인 것들, 문파라면서 윤석열 찍은 것들 때문에 상처받으신 것 같다. 문 대통령은 선거용이라고 못 박네요. 문파들 자기 이름 팔지 말라고 이러한 비판 입장문을 내놓고 있어요. 그리고 이 황교익 씨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어제 올린 페북에서 뭐라고 올렸냐면 황교익 씨, 문파는 문재인을 지키기 위해 이낙연에게 갔다가 윤석열에게 갔다. 문재인을 지키기 위해 윤석열을 지지한다고 했다. 이 일당이 아직도 민주당 주변에서 서성인다. 그러면서요. 이들을 이용해 먹으려는 정치인들이 또 손을 잡을 것이다. 문재인을 팔아먹는 정치 몰입애들이 민주진영에 바글바글하다. 문재인이라고 이걸 모르겠는가. 이러한 또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뭐라고 그럴까요? 이 황교익 씨의 입장문을 보면 이 황교익은 아주 뭐 철저한 친 이재명이잖아요. 그래서 역시 뭐라고 그럴까요? 황교익답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민석 이번에 이제 경기지사 출마했는데요. 안민석의 의원이 지금 뭐 2등쯤 가고 있죠. 전반적으로 보면. 그런데 김동연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요. 거의 뭐 반밖에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이제 표가 급한 것 같아요. 표가 급한 것 같다 보니까 지금 어떤 작전을 쓰고 있느냐. 정경심 교수의 사면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최근에요, 이 송기인 신부 등 종교계에 나서서 탄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면서 조심스럽게 한 말씀 보태고자 하는데, 검찰 정상화, 검찰 개혁 과정에서 고초를 겪으신 분들이 있는데, 윤석열 검찰의 검찰권 남용으로 멸문지화를 당한 가족도 있다. 수사가 아니라 사냥을 당하다시피 했고 원상 회복은 영원히 불가능하겠지만은 지금이라도 최소한의 배려는 해줘야 된다. 그러면서요. 문재인 대통령님 정경심 전 교수를 사면해 주시라. 이는 정치적 법률적 호소가 아니다.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몹시 아픈 정경심 교수를 사면해 주시고 이 가족이 다시 모일 수 있게 해달라. 그러면서 5월 9일까지는 우리들의 대통령인데 임기가 끝나기 전에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 권한을 행사해 주십시오. 대통령님이 임기를 마치기 전에 피눈물 나는 분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한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호소드린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요. 지금 제가 보기에 워낙 몰리다 보니까 이게 조국 지지층 굉장히 크잖아요. 그리고 이 결속력이 무지개 강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강성 이 지지층들, 친문 지지층들, 친조국파들을 끊어아리는 선거 공학 전략적 차원에서 느닷없이 지금 정경심 교수의 사면 공개를 요구하고 있는데, 시청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이 안민석 의원 정말 뻔뻔하다. 본인의 정치 생명을 위해서 말이죠. 이 범법 행위자, 그야말로 이 아빠 찬스, 엄마 찬스, 2030 세대들에게 어마어마한 이 부정의, 그리고 불공정, 그리고 이 상실감을 줬는데 말이죠. 자, 본인 살겠다고 정경심을 풀으라고,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자, 여러분들 아직도 MB 지금 감옥에 있죠. 그리고 이 박근혜 대통령 지난 연말에 가까스로 사면 복권이 됐어요.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첫째, 사죄하라. 그 다음에 국민 공감대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몇 가지 조건을 붙인 사람들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 아니겠어요? 그리고 민주당 지지칠 생각들. 자, 그러면 정경심과 조국이 똑같은 잣대를 갖다 댄다면 지금 풀어줄 정도의 국민에 대한 사죄의식, 그 다음에 본인의 죄과에 대한 반성의식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정경심의 말하자면 사면, 이거를 공감한다고 보십니까? 자, 그래서 조금 전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본인 지키겠다. 이거 선거용이야. 웃기지 마. 자기들 살기 바빠지 뭐 언제부터 나를 그렇게 지켜줬어. 내가 안 속아. 딱 이거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한 거. 이거하고 안민석하고 똑같아요. 이거 정경심 교수 사면해달라? 선거용이에요. 선거용. 야, 이 뻔뻔스러운 안민석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또 이 대단한 청와대 인사 중에 한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박수현이에요. 이제 매주 주말이면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 하면서 하나씩 올리고 있는데, 오늘 올린 얘기는요, 문정부 공과에 대한 평가가 너무나 인색하다. 특히 경제를 정치화하지 말아라. 예. 그래서 너무나 이 문재인 이 대통령이 이룩한 경제적인 업적이 큰데 이거를 정치적으로 평가하는 거, 이거 다음 정부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 얘기는 결국 뭐예요? 다음 정부 너희들 경제 만약에 잘한다 하더라도 나도 너희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성과를 폄하한 것처럼 나도 폄하하겠어. 이러한 우회적 보복 심리를 깔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반박 입장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말이죠.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지난달 11일 날이죠. 지난 11일 날 인수위 전체 회의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경제는 엉망이다. 경제는 엉망이다. 그리고 나라는 빚더미다. 그래서 국민은 허리가 휘는 상황이고 이것이 새 정부가 현 정부에게서 물려받은 성적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비꼬는, 반박하는 차원에서 오늘 이렇게 경제적인 평가 너무 뭐라고 그럴까요? 객관적이지 않다. 미래를 위해서도 매우 위험하다. 경제의 정치화는 단호히 경계해야 한다. 그리고 경제를 정치적 관점으로만 평가하는 거, 이거 다음 정부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입장문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왜 유독 한국의 일부 정치권만 전혀 다른 평가를 하는지 짐작은 간다. 그러나 굳이 언급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그러면서요. 문재인 정부 5년 임기에 나타난 객관적 경제 지표를 살펴보면 양과 질 모든 면에서 비약적인 성장을 이뤘다. 코로나 위기 상황 속에서 주요국 중 가장 빠른 성장세를 지속하면서 세계 10위 경제 대국으로 위상을 굳혔다. 이렇게 아주 자화자찬에 빠져 있어요. 그러면서 정부 교체에게 현 정부보다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신정부의 비전과 노력을 기대하고 응원하고 더 나은 미래는 현재에 대한 냉철하고 합리적 진단에서 설계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합리적으로 냉철한 진단을 해보니까 문재인 정부 5년의 대한민국 경제는 여러분들 폭망이죠. 특히 재정 건전성을 굉장히 해한, 그리고 포퓰리즘 정책에 빠져버린 이러한 정권이 바로 문재인 정권이에요. 바로 빵이 문제다 그랬잖아요. 바보야, 경제가 문제야. 이 얘기처럼 바로 바보야, 경제가 문제야. 이러한 심판의식 때문에 문재인 정권이 정권을 5년 만에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데요. 왜 선거에 졌는지 지금 박수현 수석 아직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참 기가 막히죠. 자, 그리고 이제 문비호 첨가들이 지금 그래서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청와대 연설 비서관도요. 문비호 첨가를 내놓고 있는데 뭐라고 하고 있느냐. 문재인 대통령 권력욕 없이 새로운 세계에 도달했다는 것을 보여줬다.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고 실제로 그렇게 보여줬다. 야, 이거 대단해요. 더군다나 이런 사람이 연설 비서관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연설문 그대로 A4 용지 갖다 놓고 읽잖아요. 읽었을 때 우리 국민들이 이게 도대체 문재인 대통령은 어느 쪽 통계를 갖고 얘기하는 거냐, 도대체 대한민국에 사는 대한민국을 최고 책임자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맞느냐, 자화자찬을 해도 이렇게 엉터리 현실과 괴리된 입장을 내놓을 수 있느냐, 이런 비판이 그동안에 5년 내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원인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신동호가 말이죠, 연설 비서관이에요. 5년 내내 연설문만 썼어요. 그러니까 항상 엉뚱한 얘기를 문재인 대통령이 하잖아요. 자, 어떻게 권력력이 없는 사람, 없는 지도자, 그리고 새로운 세계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냐? 나라를 망가뜨려 놓고. 그러잖아요. 비전도 미래도 싹 다 무너뜨린 현 5년의 문재인 정권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자화자찬, 보좌관들의 앞장서서 문묘천가를 노래 부르니까 우리 국민의 이질감과 괴리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조금만 이 비서관이 얘기한 거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너무 착하다 한다. 그렇지 않다. 권력으로만 할 수 있다. 권력에 취한 목소리들 안에서 오직 마음을 얻기 위해 다른 삶을 살았을 뿐이다. 그리고 획기적 발전과 혁명, 유토피아라는 환상 뒤에는 오늘 친구 주변을 향한 권력의 과시가 내재해 있는데 급진의 도박판에 좌우 가리지 않고 둘러 앉았는데 외롭게 실현 가능한 길에 등불을 걸었다. 성패는 그 시대의 것이 아니고 객관적이지도 않다. 동기의 순수성만이 시대를 관통해 가치를 만들고 같은 사건에 대한 다른 격, 같은 말에 대한 다른 해석, 그 앞에 성패를 묻는 일은 부질없다. 그러면서요, 정직성의 지극으로 하루하루를 실천했고 다른 모습으로 산다는 것은 말로 가능하지 않다. 오직 태도다. 그는 몸에 밴 그대로 했다. 그는 국민을 주인으로 섬기며 고개 숙이고 믿었다. 평범함이 가진 위대함, 법 없이도 살 사람들의 세상. 야, 이거 정말 한마디 한마디가요, 야, 이런 사람이 5년간 우리 서울에 살면서 연설비서관을 했다는 거 믿어집니까? 그러면서요, 대통령을 다 알 수는 없는데 8년 가까이 주변을 서성이며 느낀 저희 마음뿐이다. 참고적으로 이 신동호 비서관은 어떤 사람이냐? 대통령 취임과 함께 청와대 연설비서관에 임명돼서 보직 이동 없이 그대로 연설비서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강원고등학교 3학년 학생 때 1984년인데 오래된 이야기라는 글로 강원일보 신춘문예에 등단한 시인입니다. 그리고 한양대 국문과 재학 당시 1년 후배인 임종석 전 비서실장 함께 학생운동을 한 이력이 있는 분입니다. 야, 여러분들 기가 막히죠? 하도 어이가 없어서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이것으로 본 방송은 마치고 바로 이어서 말이죠, 검수완박과 관련된 이준석 대표, 그 다음에 권성동 의원이 불과 한 2시간 만에요, 또다시 4번째 입장문을 내놨어요. 그만큼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 이것을 반증하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요, 이 권성동 의원의 4번째 입장문도 바로 여러분들께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을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